새로 부임한 본부장님을 환영하는 파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다들 잘생긴 데다 능력까지 출중하지만 그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 대체 어떤 사람일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목을 길게 빼고 있었죠. 저는 입구에서 방명록에 서명만 하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하행백이라는 이름, 거기에 소문 속 능력자라는 타이틀까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2명이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홀을 떠나기 전 무대 쪽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훤칠한 키의 남자. 여유로우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모습. 하행백. 그는 제 대학 시절 2년 선배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던 천재였습니다. 제가 한때 공개적으로 그를 쫓아다녔지만 그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죠. 결국 저는 2달도 채 못 버티고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룸메이트에게로 관심을 돌렸죠. 그의 룸메이트 손목에서 제 머리끈을 발견했을 때 하행백 선배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마치 저를 집어삼킬 듯한 맹수처럼 차갑게 저를 응시하던 그 눈 분명 먼저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건 그였는데도 저는 그 눈빛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후 선배는 졸업했고 저는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려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의 친구 목록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을요. 무대 위 그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과연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낫지? 이런 흑역사는 서로 있는 게 상책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동료 몇 명이 환영회장에서 나오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이야, 역시 하 본부장님.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아우라가 장난 아니더라. 근데 아까 누구 찾으시는 것 같지 않았어? 몰라. 입구 쪽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봤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친 것 같던데? 표정이 좀 아쉬워 보였어. 임원들이 다 저기 있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잘못 봤겠지 뭐. 동료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행백이 사람을 찾았다고? 설마 나였을 리는 없겠지?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제 생각의 흐름도 끊겼습니다. 이낙원 씨, 안 타요. 팀장님의 퉁명스러운 재촉에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은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꾸물거리기는 하고 불평하며 닫힘 버튼을 눌렀죠. 제가 구석에 움츠려 서 있던 그때 닫히려던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누군가의 손이 쑥 들어왔습니다. 금속 문이 천천히 다시 열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하행백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며 아무렇지 않게 옷을 털고는 팀장님을 향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바쁘십니까? 그저 서 있기만 할 뿐인데도 서슬퍼런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팀장님은 목소리까지 떨며 긴장했죠. 아, 아닙니다. 하행백은 그에게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발 나를 못 받기를. 하지만 이내 제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본다고 한들 뭐 어때서. 아마 기억도 못할 텐데. 그를 쫓아다녔던 수많은 여자애들 중에 나는 가장 변덕이 심했던 애였을 뿐이니까. 팀장님은 연신 사과를 하다가 이내 하행백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본부장님, 몇 층 가십니까? 그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낙원 씨와 같은 층.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하행백 쪽을 보니 그는 제게 등을 돌리고 서 있어서 옆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나와 같은 층에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팀장님은 다음 층에서 내리기로 결심한 듯 하행백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두 분이 아는 사이셨군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낙원 씨가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행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제 앞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카카오톡 QR코드가 보였습니다. 하행백은 여전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구 추가해.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의 프로필 사진은 늘 이 풍경 사진이었죠. 그런데 분명 나를 차단하지 않았었나?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결국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원래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행백은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한 글자로 대답했습니다. 응.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하행백은 저를 신경 쓰지 않고 곧장 가버렸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집에 돌아와 절친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자 친구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얘야, 이거 각인데. 지금 내가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으니까 마음이 동한 거 아니야? 자기가 너 차단했던 것도 까먹을 만큼. 저는 조용히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 친구 추가하라고 해놓고 아직 수락도 안 했어. 그러자 친구는 바로 결론을 내렸죠. 이거 완전 밀당이네. 저번에 우리 같이 산 그 미니스커트 있잖아. 내일 당장 그거 입고 출근해서 제대로 한번 홀려봐.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행백이 내게 무슨 마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치마 얘기가 나오니 생각이 달라졌죠. 세탁해놓고 한 번도 다시 입어보지 않았던 그 치마. 옷장에서 치마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꽤나 달콤하고 섹시한 느낌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이나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몇 장 찍어 절친에게 보냈습니다. 어때? 몸매 완전 좋아 보이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에게서 답이 없자 전화를 걸려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낸 상대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방금 친구 요청을 수락한 하행백이 대화 목록 맨 위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낸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야른 천이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잘록한 허리와 골반 라인이 선명했죠. 짧은 치마 때문에 하얀 허벅지가 교차된 모습은 누가 봐도 과하게 선정적이었습니다. 하행백은 분명 제가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메시지를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죠.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데 상대방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전히 간결했죠? 별로네. 지워. 제발. 상대방의 입력 중 표시가 한참이나 깜빡였지만 하행백은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희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죠. 아마 더 심한 비난을 하고 싶었지만 체면을 차리느라 참았을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런 사진을 보고 저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저급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저는 슬픈 마음으로 답장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잘못 보낸 창피함에 밤새 잠을 설쳤죠. 하행백에게 해명은 했지만 그런 사진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판다처럼 퀭한 얼굴로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분주하게 발표 장비를 연결하는 동안 하행백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알아채기 힘든 옅은 미소. 저는 화들짝 놀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곧이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하 본부장님, 본부장님 장비로 발표하시겠습니까? 그가 끔무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회의 자료를 넘기며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비를 연결하던 동료가 나지막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누구 핸드폰 화면이에요? 누군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하 본부장님 건데요. 조용히 수다를 떨던 동료들까지 모두 입을 다물었고 회의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든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멀지 않은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 제가 실수로 하행백에게 보냈던 바로 그 셀카 사진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선명하게 떠 있는 것을요. 저는 평소에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별로라고 지우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저 사진이 그의 배경화면이 되어 있는 거지? 게다가 선정적인 곡선이 드러난 셀카가 회사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떡하니 걸려 있다니.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금기시되는 느낌을 주었죠. 주변을 슬쩍 둘러보니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쥐죽은 듯이 조용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행백은 보기 드물게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자료 뭉치를 책상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분명 감정 없는 목소리였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장비를 연결하던 동료는 당황해서 몇 번이나 허둥대다가 결국 프로젝터 플러그를 뽑아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하행백은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챙기며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시한폭탄 같은 하행백의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웠죠. 회의가 끝나자 아까 그 동료는 여전히 울상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본부장님 배경화면을 다 비춰버렸어. 다른 동료가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본부장님도 별말 안 하셨잖아.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이겠지?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진 같지는 않던데? 그랬으면 본부장님이 그렇게까지 반응하셨겠어? 아무래도 여자친구 사진 같은데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거지? 그때 제가 그들 옆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동료가 저를 발견하고는 붙잡았습니다. 낙원 씨. 그러고 보니 낙원 씨 핸드폰 케이스가 아까 그 사진 속 케이스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거울 셀카라 얼굴은 가려졌고 평소 회사에서의 옷차림과도 완전히 달라서 들킬 걱정은 안 했는데. 예리한 동료에게 질문을 받으니 손바닥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 셀카 구도가 되게 예뻐서. 신기하더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긴 본부장님의 여자친구일 거라고 의심하는 마당에 설마 저라고 생각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하행백이 사라진 방향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걸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노트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낙원 씨 하 본부장님이 회의실에 노트를 두고 가셨네. 좀 갖다 드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제가요? 팀장님은 이상한 생물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하 본부장님 회사 구경시켜드린 거 아니었어? 두 사람 아는 사이잖아. 하지만 그의 표정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방금 본부장님 저렇게 무서운데 누가 감히 다가가겠어? 저는 속으로 그를 째려본 뒤 심호흡을 하고 하행백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않았고
저는 금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를 건넸습니다. 본부장님, 노트 두고 가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다름없이 태연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제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가 당사자에게 들킨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걸까? 하행백은 그런 저를 보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할 말 더 있습니까? 가슴속에 개미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걸 묻지 않으면 오늘 밤도 잠 못 들고 또 판다가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본부장님 배경화면이 제 사진이었나요? 하행백은 구겨진 노트 페이지를 무심하게 폈습니다. 아, 그거. 조작이 미숙해서 실수로 터치됐나 봅니다. 저는 천천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수라고. 어떻게 실수로 배경화면이 설정될 수 있지? 제가 의아해하는 동안 하행백이 갑자기 되물었습니다. 왜요? 그는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내가 일부러 설정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내가 당신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수시로 봐야 할 정도라고 생각했나?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표정을 보니 오히려 자신만만했던 제가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너무 자의식 과잉인 셈이죠. 그와 저는 그다지 친한 사이도 아니니까요. 저는 하행백의 아름다운 눈을 보며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할 말 없죠? 저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막 몸을 돌려 걸어가려는데 하행백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행백은 저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주말에 심주백이 귀국하는데 모임이 있답니다. 올 겁니까? 저는 멍해졌습니다. 심주백. 하행백의 옛 룸메이트이자 제가 하행백을 포기하고 관심을 돌렸던 그 남자. 심주백은 하행백보다 훨씬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저는 그에게 흥미를 잃어버렸죠.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그를 고스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행백이 갑자기 그의 얘기를 꺼내다니. 그가 귀국하는데 제가 왜 가야 하죠? 하행백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살짝 가늘게 떴습니다. 나한테 묻는 겁니까? 예전에 두 사람, 아니었나? 그는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의 룸메이트를 쫓아다닌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괴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도 하행백은 제가 심주백과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때 평소보다 더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멋쩍게 코를 만졌습니다. 몰라요. 어차피 그가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하행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을 돌려 걸어가자마자 등 뒤에서 그의 짧고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이 굳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역시 하행백은 여전히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마침 근처에 있던 절친과 회사 건물 아래에서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물론 오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죠. 친구는 새우를 까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심주백이 귀국한다고? 대박. 저는 빨대를 질겅질겅 씹었습니다.
그런가 봐. 친구는 깐 새우를 꿀꺽 삼키며 웅얼거렸습니다. 하행백이 너한테 그런 말까지 해준다고? 이거 완전 너한테 아직 미련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쫓아다닐 땐 받아주지도 않았잖아. 친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 생각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그 뒤에 내가 왜 갑자기 신주백한테 꽂혔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저는 과거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온 마음을 하행백에게 쏟아붓던 제가 어쩌다 신주백과 썸을 타게 되었을까? 아마 그건 학교 축제 날부터였을 겁니다. 당시 저는 MC를 맡아 밤늦게까지 바빴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 작은 숲 근처 오솔길에 놓여있던 잡동산 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치마는 철사에 긁혀 찢어졌고 저는 찢어진 치마를 부여잡고 잔디밭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긁힌 상처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건 찢어진 치마가 몸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꼼짝없이 울면서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신주백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제게 다가와 제 난처한 상황을 알아채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넉넉한 외투를 벗어 제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점으로 달려가 반창고를 사와 제 상처에 부드럽게 붙여주었죠. 밤이라 시야가 흐려서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축을 받으며 숲을 빠져나올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이 다 번지고 눈물범벅이라 그에게 고맙다는 말만 서둘러 하고는 제 꼴이 너무 창피해서 기숙사로 도망치듯 달려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야 저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룸메이트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치기 전까지는요. 너 왜 신주백 과잠을 입고 있어? 옷을 돌려주러 갔다가 저는 신주백과 하행백이 룸메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연이 참 신기하죠. 차갑고 다가가기 힘든 하행백과 비교했을 때 저는 그날 밤의 설렘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닭다리를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너 그 사람이랑 사귀지도 않았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날 밤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찾을 수가 없었어.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밤에 다치기까지 했는데 그때 감정이랑 평소 감정이랑 당연히 다르지. 뭘 그렇게 따져. 저는 조용히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정말이지, 신주백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강렬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해도 사랑하고 싶다는 감정을 찾을 수 없었죠. 친구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젓더니 입을 닫고는 갑자기 시선을 멈췄습니다. 하행백. 저는 친구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행백이 어느새 제 등 뒤에 서서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있다가 한 박자 늦게 그를 불렀습니다. 하 본부장님.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제게 말을 걸 생각이 없어 보이기에 저는 그가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것을 보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친구가 제게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아까부터 저기 서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얘기 엿들은 거 아니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우리 얘기에 뭐 중요한 거 있다고? 친구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계산하러 가려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신주백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귀국해. 시간 되면 같이 밥 한 번 먹자.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다가와 훔쳐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 신주백이 귀국했네? 이거 너랑 다시 잘해보려는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 친구의 입을 막고 조심스럽게 하행백 쪽을 쳐다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심주백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냥 아는 동기들 몇 명만 부를 거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안심해. 친구가 억울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다고. 이것 봐. 말하는 것마다 너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잖아. 저는 조용히 이마를 짚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고스팅한 것만 봐도 내가 그리 의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심주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아쉬운 작별을 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하행백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죠. 그는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좁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때마침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고 저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재생 버튼을 누르고 말았죠.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친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 그래도 심주백이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행백보다 훨씬 인간적이잖아. 그 사람이랑 사귀는 것도 괜찮지. 저는 황급히 소리를 끄려다가 실수로 볼륨을 높이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최대 볼륨으로 끝까지 재생될 때까지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하행백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휴대폰을 들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심주백이 약속 잡았습니까?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행백은 엘리베이터 층수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왜 나를 쫓아다녔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솔직하잖아. 어떻게 편하게 대답하라는 거지? 하지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의 시선에 저는 갑자기 용기가 생겨불쑥 내뱉었습니다. 잘생겼으니까요. 그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심주백은? 왜 그를 쫓아다녔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행백은 지금 여기서 저를 신문하려는 걸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도 잘생겼으니까요. 하행백은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듣지 못한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단지 잘생겨서? 저는 긴장해서 침을 삼켰습니다. 몸도 좋고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행백의 표정은 어딘가 허탈하고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심주백의 귀국 모임은 금요일 저녁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하행백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좀 이따가 내가 데려다 주지. 그에게 실수로 사진을 보낸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그가 사람을 잘못 보낸 건 아닌지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를요. 그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너도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나? 가는 길이야? 저는 그제야 그도 심주백의 모임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태워다 주겠다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희 같이 퇴근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행백과 저는 근무하는 층도 달랐고 업무적인 연관성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오해를 사기 딱 좋았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신경 쓰이나? 그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릴게. 지하 주차장. 저는 잠시 멍해졌지만 지옥철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나았기에 더 이상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하행백의 차를 찾지 못할까 봐 걱정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 걱정은 기우였음을 알았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었고 조수석 문은 반쯤 열려 있었죠. 비상등까지 켜고 제가 나오자 경적까지 2번 울렸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행백이 태연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너 데리러 왔는데. 저는 긴장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려 무심하게 흥리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신경 써서 꾸몄네. 저는 제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창회라고 생각해서 예쁜 원피스를 고르고 머리도 말았죠. 왜요? 안 예뻐요? 하행백은 저를 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가 출발했고 저는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심주백이 뭘 안다고. 심주백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행백은 저를 익숙하게 약속 장소인 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다들 오랜만에 보는 동기들이었습니다. 저와 하행백이 함께 나타나자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바로 몰려들었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같이 와?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우리 그냥 오는 길이 같아서. 하지만 제 해명은 오히려 불을 지폈습니다. 진짜 같이 온 거야? 이야, 이낙원. 너 능력 좋다. 결국 하 선배를 꼬셨네. 오늘 주인공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룸 안쪽을 힐끗거리는 친구들. 심주백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소란을 듣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놀림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행백은 마치 자신은 이 상황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심주백은 사람들을 해치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낙원아, 드디어 왔구나.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저는 예의상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랜만. 그때 옆에 있던 하행백이 갑자기 손을 내밀어 제 말을 가로채고 심주백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심주백. 4년 룸메이트인데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심주백의 팔이 순간 멈칫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럴 리가? 한 명씩 다 챙겨야지.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뼈마디가 선명한 두 남자의 손이 서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리고 푸른 힘줄이 돋아났죠. 하행백이 힘을 더 주는지 팔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옷까지 빌려 입을 사이인데 내가 널 잊을 리가 없지. 이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심주백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었고 하행백을 보는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말도 부자연스러웠죠. 당연하지. 저는 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들만이 아는 암호를 주고받는 듯 둘 사이에 기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행백과 심주백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활발한 친구가 모두를 자리로 안내했고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 강력 접착제라도 붙인 듯했던 두 사람의 손도 마침내 떨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은 하행백과 심주백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한 척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사람들은 돌아가며 술잔을 부딪히고 학창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끔 한마디씩 거들 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결국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찾아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 모퉁이를 도는데 우연히 심주백과 마주쳤습니다. 낙원아. 저는 간단히 인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심주백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건아, 잠깐만. 아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어. 내가 막 귀국해서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지금 사람이 필요해. 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지금 받는 연봉 2배로 쳐줄게. 저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연봉 2배 제가 멍하니 있자 심주백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심해. 업무량은 지금보다 많지 않을 거야. 저는 더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횡재람.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심주백. 하행백이 복도 모퉁이에서 긴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심주백을 불친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남의 사람 뺏는 버릇은 여전하네. 심주백이 눈을 살짝 가늘게 떴습니다. 나랑 나건이가 얘기하는데 이게 왜 뺏는 거지? 하행백이 비웃었습니다. 이나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못 들었어? 저는 하행백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느껴 분위기를 완화하려 애썼습니다. 본부장님, 심주백 씨가 저한테. 하행백이 다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연봉. 내가 3배 줄게. 그는 턱을 치켜들고 심주백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사이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 2분 만에 제 연봉이 3배로 뛰다니. 심주백의 표정을 보니 그는 더 불을 기세였습니다. 심주백이 웃으며 천천히 내 손가락을 폈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그의 손을 내리눌렀습니다.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10배까지 올리겠어요. 나중에 책임도 안 지실 거면서. 심주백이 다른 손을 들어 해명했습니다. 내가 왜 책임을 안 져?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막 회사 물려받으셨다면서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경매는 여기서 끝내죠. 연봉 3배, 저 아주 만족합니다. 본부장님, 설마 말 바꾸시는 건 아니죠? 하행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억지로 미소를 참는 듯 했지만 눈가의 웃음은 감출 수 없었죠. 당연하지. 저는 만족스럽게 박수를 치고 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등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행백이 1초라도 더 생각하면 후회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연봉 3배는 사장님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분명 농담일 테니까요. 룸으로 돌아온 저는 돈이라도 주운 것처럼 신이 나서 입맛도 좋아져 몇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하행백과 심주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권하려 그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 물었습니다. 주인공인 심주백은 어디 갔어? 저는 방금 그들의 경매 장면을 떠올리며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까 우리가 만났던 복도 모퉁이로 가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행백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층은 모두 개별 룸이었죠. 저는 소리가 나는 가장 가까운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행백과 심주백이 서로 주먹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격렬한 주먹이 서로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멍투성이었고 특히 심주백의 상처가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친 듯이 서로에게 달려들었죠. 저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 말렸습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심주백의 주먹이 저를 스칠 뻔했지만 그가 저를 보고는 가까스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행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주백에게 한 방 더 강하게 먹였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하행백을 세게 밀쳐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심주백이 비틀거리자 저는 서둘러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저를 도와준 사람은 그였고 제 마음속에 백마탄 왕자님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를 이렇게 맞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하행백에게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자 하행백은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가 두 걸음 다가와 다시 주먹을 날리려 하자 저는 심주백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하행백은 저에게 가로막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동기고 룸메이트까지 했잖아요. 말로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행백이 제 등 뒤에 숨은 심주백을 힐끗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무슨 얘기? 심주백, 내가 감히 저 애한테 내가 왜 널 때리는지 말할 수 있어? 저는 이해가 안 돼 심주백을 돌아봤습니다. 왜요? 두 사람 무슨 일 있었어요? 심주백은 제 시선을 피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더듬거리자 하행백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니 내가 하지? 이낙원, 너 MC 봤던 그 학교 축제 날 누군가 너한테 옷을 빌려주고 반창고도 붙여줬지? 저는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오래된 얘기를 꺼내는 거지? 게다가 하행백이 어떻게 아는 거지? 제 반응을 본 그의 입꼬리가 냉소적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날 축제에서 난 계속 너만 보고 있었어. 그날 밤 내 행동이 너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군. 저는 제 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행백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해가 되는데 왜 합쳐놓으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요? 네. 뭐라고요? 하행백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내 공연 의상을 빌려가서 공연 후반부에는 내가 심주백 과잠을 잠시 입고 있었어. 그런데 넌 감히 옷만 보고 사람을 착각해? 심지어 그놈은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고 마지막 말을 할 때 그는 거의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심주백에게 꽂혔습니다. 심주백은 주먹을 꽉 쥐고 지지 않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낙원이한테 아무 반응도 안 보였잖아. 내가 대신 받아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었어? 하행백이 다시 심주백을 때리려는 것을 보고 저는 서둘러 그를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는 심주백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저는 하행백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날 그 사람은 사실 선배였어요. 그의 눈가에도 멍 자국이 2개 있었지만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불쾌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였어. 근데 넌 날 알아보지 못했지? 저는 손을 뻗어 하행백의 얼굴 상처에 손을 댔습니다. 가슴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몇 년 동안의 의문이 갑자기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행백은 피하려 했지만 살짝 움직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제 손길을 가만히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낙원. 내가 좋아해야 할 사람은 나였어. 제 심장이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주백이 일어나 제 앞으로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낙원아, 미안해. 내가 널 속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잖아. 근데 너 그 얼굴로 어떻게 다시 밥 먹으러 가? 그가 무의식적으로 얼굴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하행백이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상기시켰습니다. 너도 다쳤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행백의 상처는 심주백처럼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해명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하행백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잠시 생각하더니
심주백이 무슨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을 보자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하행백을 데리고 룸을 나설 때 심주백이 다시 미안해 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하행백은 차갑게 흥미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식사 중인 친구들에게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몰래 자리를 떴습니다. 하행백은 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운전석에 앉아 앞만 보고 있었죠. 저는 이 여정의 목적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병원까지 직접 운전 좀.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쥘 뿐이었죠. 그렇게 부르지 마.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 흐릿한 불빛 아래 그의 깊은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행백 씨.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저는 검은 화면을 보고 문득 배경화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배경화면은 제가 말을 반쯤 했을 때 하행백이 먼저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배경화면은 여전히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너 맞아. 일부러 바꾼 거야? 나 스마트폰 잘 다뤄. 실수로 배경화면 설정할 만큼 멍청하지 않아. 저는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휴대폰을 거두며 유치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엔 별로지. 하행백은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보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행백 씨, 왜 우리 집으로? 그가 천천히 주차 자리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진짜 병원 가야 할 정도라고 생각해? 그는 백미러를 내려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왜? 그가 거울을 접으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자식하고 같이 있는 거 싫어서.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말뜻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얼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투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손이 핸들에서 스르르 풀렸고 그는 나른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왜? 아직도 부족해? 하행백이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그의 완벽한 턱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거의 허둥지둥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하행백은 예상했다는 듯 한 손을 핸들에 올리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자. 저는 차에서 내려 문을 닫고 걸어갔습니다. 2걸음쯤 갔을까 저는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그 안에서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좀 쉬다 가실래요? 오해는 마세요. 집에 구급상자가 있어서 소독해 드릴 수 있어요. 말할수록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지만 하행백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도 저는 그의 눈에 담긴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 하행백은 이렇게 순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저희 집 소파에 얌전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잘생긴 얼굴을 들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즈로 그의 상처를 닦았습니다. 안 아파요. 그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저는 소파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여 그의 상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죠. 하행백의 귀가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서야 저는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귀도 맞았어요.
말을 하고 나서야 제 얼굴이 그의 얼굴에 거의 닿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손을 뗐습니다. 하행백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직 아픈데 왜 검사를 멈추시죠? 그가 저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구급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이 환자분, 우리 관계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제가 구급상자 뚜껑을 닫는 순간 하행백이 저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애매하지 않은 건데? 저는 그를 째려봤지만 그는 못 본 척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귄다거나.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저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놓았지만 여전히 저를 덮친 자세는 유지했습니다. 나랑은 말도 하기 싫다, 이거야? 저는 다시 그를 째려봤습니다. 하행백 씨, 저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바로 소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는 그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손가락을 얽어 깍지를 꼈습니다. 하지만 나거나. 난 1초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 널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가 예전에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난 스스로를 억제할 수가 없었어.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널 알아봤을 때 난 끝났다고 생각했어. 저는 하행백이 새로 부임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를 쫓아다녔고 꽤나 뻔뻔하게 굴었지만 이렇게 솔직한 하행백을 보니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창피함을 감추려 소파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만 말해요. 한 쌍의 손이 제 턱을 들어 올려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게 했습니다. 안 돼, 나 너무 오래 참았어. 좋아해, 나거나. 언제나, 아주 많이. 그리고 월요일, 저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출근하는 내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지만 결국 중간에 동료인 주희 씨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주희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낙원 씨, 꼭 회사 A4용지 훔친 사람처럼 보여요. 저는 깜짝 놀라 옷깃을 여몄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녀는 제 행동을 보고 발돋움을 해서 훔쳐보더니 이내 저를 탕비실로 몰래 끌고 갔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 엄청나네. 이걸 말해도 되나? 주희 씨는 제 목덜미를 보며 감탄과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국 좀 봐, 정말 격렬했나 봐요. 견딜 만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가 더 노골적인 말을 할까 봐 서둘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못 본 걸로 해줘, 응? 주희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워하기는. 알았어요.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녀는 가볍게 걸어가면서 저를 향해 윙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행백, 이 남자는 정말 사람이 아니야.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늘만이 알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키스만 했는데 그 뒤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욕망이 이성을 흐리게 한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울적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와 부딪혔습니다. 너무 세게 부딪혀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죠. 화가 나서 돌아보니 하행백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제 손등을 가볍게 스치고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헤어진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어서. 예전에는 그가 이렇게 애교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와 하행백은 우리의 관계를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절대로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10초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업무 시간에는 최대한 서로를 피했습니다. 마주쳐도 예의상 인사만 할 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참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떡하니 내 아내가 있는데 몇 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돼? 저는 그를 달래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마음껏 봐도 되잖아요. 누가 당신더러 높은 상사하래요. 만약 우리 사귀는 거 들키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하행백이 억울하다는 듯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이 널 잡아먹기라도 한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수다 떨 때 저를 안 끼워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싫잖아요. 하행백이 제 목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는 수다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상사들도 몇 명 있지만 평범한 동료들은 정말 착하고 좋아요. 그들과 즐겁게 지내는 이 시간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하행백의 관계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싫어하던 바로 그 상사들이었습니다. 하행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몇몇 고위 관리자들이 명절을 핑계로 그의 집에 선물을 들고 찾아왔던 거죠. 문을 연 사람은 저였습니다. 네, 저는 배달 음식이 온 줄 알고 시원한 민소매 차림으로 문을 열었죠. 심지어 휴대폰 게임에 정신이 팔려 문을 열고는 손만 내밀었습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몇몇 관리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떨면서 제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무기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저는 의아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히던 그 관리자의 경악한 눈빛과 마주쳤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행백이 슬리퍼를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내 여자친구 놀라게 하지 마시죠. 몇 초 후 관리자들은 거의 도망치다시피 사라졌습니다. 물론 하행백은 그들의 선물을 받지 않았죠. 그는 남의 눈치나 보며 일하고 저를 괴롭혔던 그들을 예전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핑계를 찾아 해고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말렸었죠. 직장 생활에는 항상 남들이 만들어내는 나쁜 관행들이 있으니 합리적인 이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정리하자고요. 그들을 보내고 나자 하행백이 다시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음식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사오는 건데. 누가 그가 그렇게 빨리 씻을 줄 알았겠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 저와 하행백의 이야기는 이미 온 회사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낙원 이사님 하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주희 씨는 이상한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수다쟁이 동료들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다거리를 제 귀에 직접 배달해 주었죠. 너 진짜 믿을 수 없어. 본부장님이랑 사귀면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맞아. 이런 일을 숨기다니. 벌로 앞으로 본부장님 소식은 내가 다 물어와야 해. 본부장님 얘기 안 해주면 안 풀어줄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하행백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자.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반짝이는 꼬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부심을 알아채지 못할까 봐 안달이 난 모습이었죠. 멀지 않은 곳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그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자제할 수 없어요? 그가 저에게 윙크했습니다. 키스 한 번만 해줘, 자기야. 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CCTV 있어요. 그가 엘리베이터 구석을 가리키며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저거. 내일 지우면 돼. 저의 완강한 저항에 하행백은 결국 참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별 소용없는 노력이라고나 할까요? 차에 타자마자 그는 제 머리를 잡고 키스했습니다. 드디어 너랑 같이 퇴근하네.
저는 그를 째려봤지만 그는 오히려 제 얼굴을 들어 올려 몇 번이나 더 키스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제 입술을 열고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제 척추가 짜릿하게 저려왔죠. 자기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몰래 연애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더 짜릿한 것 같아. 변태해요. 그가 제 혀끝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착한 아기, 더 이상 못 참겠어. 하행백. 그는 정말 지독한 변태였습니다.